엄청나게 내용이 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그 그래프에서 문제가 이제 좀 어저께 좀 심화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많이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근데 뭐 거기에 관련된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여기 문제에다가 배치를 해두지는 않았고요. 그럼 걔네는 언제 내냐? 걔네는 저기 로그 함수에서도 또 나와요. 로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로그 쪽으로 해석하는 걸로 고난이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섞여서 나오니까 좀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풀어둬야 됩니다. 많이 풀어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6개를 다 맞은 친구가 일단 제한 시간 안에 다 푼 친구가 좀 몇 명 있기는 했는데 한 번에 다 맞은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있었고요. 한 번에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2개를 잠깐 틀렸다가 2번, 4번이 잠깐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4번 하나 틀렸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친구 한 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5개 맞은 사람이 한 명. 요건 2번 하나 지금 틀렸습니다. 2번도 지금 꽤 많이 틀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5개인 친구 한 명이 또 있어요. 3, 5, 6번 틀렸다가 이제 3번, 5번 고치면서 이제 6번 남은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5개인 친구 한 명. 2번, 5번 틀렸다가 2번을 고치고 이제 5번이 남은 친구 한 명. 자, 그리고 이제 4개 남은 친구 한 명이 또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고쳐서 맞추지는 못했고요. 3번, 6번을 1차적으로 틀렸다가 잠깐 다시 좀 고쳤지만 아쉽게도 그냥 틀리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 한 명, 6번 하나 틀렸네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다 맞았어요. 1번과 4번 다 맞았고 나머지는 조금 한 번씩 간단하게 조금 볼게요. 1번, 4번을 제외하면 2, 3, 3번은 안 되는데 3번은 안 되는데 간단 평행이동인데 그죠? 간단 평행이동. 자, 그리고 5번, 6번. 6번은 그거구나. 6번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수업 나간 문제여가지고 저기 수업 시간에 온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어저께 결석자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못 본 사람들은 생소한 느낌일 거예요. 어저께 수업 나간 문제 그대로 넣어놔가지고 아마 어저께 수업 같이 한 친구들은 그냥 답을 바로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2번. 오늘의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해야 될까? 제일 많이 틀린 거.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문제로 다시 한번 끄집어 내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자, 여기에서 아무데나 P점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때 연결시켰더니 이 2분의 1의 x제곱이 지금 1대 3으로 내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외분은 없기는 합니다. 그 내분에만 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외분 쪽에도 연결을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대놓고 외분이라고는 안 쓰겠지만 그래도 길이가 몇 대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아예 내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길이 B잖아요. 길이 B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닮음으로 문제 푸는 게 현재 고등수학의 대세예요. 닮음으로 문제 푸는 거. 그럼 지금 만약에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그러면 몇 대 몇 닮음? 1대 4 닮음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이게 1대 4니까 1대 4구나. 여기 지금 이거 미지수 안 쓰고 못 풀죠? 그럼 당연히 미지수를 써야 되는데 얘는 그냥 A라고 잡자. 그럼 얘는 그냥 4A겠죠? 괜찮죠? 그럼 잠깐만. 얘는 A, 2분의 1의 A제곱이네. 됐죠? 왜냐면 여기다가 A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여기는 4A, 4의 4의 제곱이네. 그렇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관계식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냐? 넣어보기만 하지 않았냐?
아니죠. 이게 높이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1대 4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 4배 하면 어차피 그냥 이거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a제곱에 4배를 해주면 4의 4의 제곱이지 않냐. 그럼 지금 여기 밑은 어차피 소인수를 2를 갖다가 써주면 밑이 다 똑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겠다. 만약에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밑변환 해서라도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밑변환, 나 지수 밑변환 기억 안 나. 그럼 로그 취하면 그냥 다 돼요. 무조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플러스 2죠. 얘는 2의 8a 제곱. 얘가 얘랑 똑같네. 그래서 9a가 2니까 a 값이 9분의 2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9분의 1번.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4a예요. 그죠? 4a. 그래서 9분의 8이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 답을 1번 한 사람들이 있었나? 2번에? 1번에서 틀린 사람이 있었구나. 맞아. 맨 처음에 1번 썼다가 고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1번으로 써서 그냥 틀린 사람이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2번은 그렇다 치고 3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거 평행이동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뭐 공수 2에서도 이제 뭐 도형의 이동 가지고 내용이 나왔었죠. 자, 얘를 갖다가 X의 방향으로 P만큼 Y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동했다. 그럼 얘는 Y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2의 2 X 마이너스 P 그죠? 이 뒤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P 를 버리면 안 되죠. X 대신에 무조건 X 마이너스 P예요. 자, 근데 그게 지금 뭐랑 똑같다? 요게 Y는 16 곱하기 4의 X제곱 빼기 3 둘이 완전히 똑같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얘가 그냥 Q죠. 여기 그냥 Q. 어차피 이거 넘겨서 본다 그러면은 얘가 Q.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게 지금 밑을 2로 잡는다면 2의 2x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 그쵸? 이거 2x 마이너스 2p잖아요. 그쵸? 요게 지금 정리해보면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P는 마이너스 2구나. 그쵸? P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둘 더 하면 5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넘어가고 5번으로 갑시다. 자, 지수함수가 이제 직선과 만나는 위치 관계에 관련된 거. 5번. 자, 얘는 두 함수 4의 x제곱과 2의 x제곱.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특이점이 뭐예요? 그냥 직선 하나 가지고 계속 연결시키고 있죠. 직선. 그것도 축에 평행한 직선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직선 중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있는 직선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선 지금 안 하고는 있어요. 자, 여기에 x가 a인 지점에서 라지 a점 x축과 평행하게 C점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B점 똑같이 x인데 여기 연결시킨 거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연결한 게 지금 D인 상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때 AC분의 BD. 그죠? 요거 구해달라. 자, 그러면 AC분의 BD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요? CX좌표랑 DX좌표만 알면 되죠. X좌표끼리 빼면 되고요. 얘도 X좌표끼리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얘는 A, 4의 A제곱. 그럼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얘도 일단 4의 A제곱이야. 그쵸? 그러면 잠깐만. 요게 지금 4의 A제곱, 2의 2A제곱. X가 2A구나.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이미 AC는 나왔죠. 2A에서 A를 뺐으니까 얘는 그냥 A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집어넣으면 2의 A제곱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는 Y좌표가 2의 A제곱이죠. 얘가 지금 2의 A제곱이면은 맞다. 이거 2의 2X제곱이었지? 2X가 A니까 X는 2분의 A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2분의 A.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BD 사이의 거리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니까 A에서 2분의 A 빼주면 2분의 A. 답은 그냥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단한 문제. 여기서 약간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어디를 잡아도 무조건 1대2예요. 어디를 잡아도 무조건 1대2예요. 괜찮아요? 다 1대2입니다. 무조건 1대2. 왜? 2의 x제곱하고 4의 x제곱은 지수 입장에서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지수 입장에서 2배 차이 나니까 무조건 1대2입니다. 똑같은 y값에 대해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 6번 문제까지 한 번만 좀 잠깐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a가 0과 1 사이에요. 자, 뭐 어저께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강조했었던 게 뭐죠? 증가 함수인 경우에는 만약에 p, q 몰라 뭐 a, x제곱 있다. 이 그래프 아래요. a는 지금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상태 아니다 그래. 여기 fx라고 치자. fx. 그죠? 자, fx. 자, fx가 증가 함수면은 p보다 q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fp, fq. 그래서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큰 거 나오면 큰 거 나온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는 어떻게 돼요? 자, y는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p, 여기 q, p보다 q가 더 큽니다. 근데 그때는 gp가 gq보다 더 크죠. 그죠? 감소함수 정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감소지, 그쵸? 감소. 밑이 1보다 작으니까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니까 밑을 A로 둔 상태에서 지수가 얹어지면 감소잖아요. 그럼 부등호 반대로 바뀌겠죠? 괜찮죠? 감소니까 당연히 바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또 지수로 올라가요. 그쵸? 또 올라가요. 또 바뀌겠죠? 괜찮아요? 이거 감소함수니까. 괜찮아요? 자, A 0제곱 1이에요. A 1제곱. 얘가 그냥 A였구나. 그죠? 얘가 A의 A제곱이구나. 그쵸? 그냥 끝.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답이 2번. 그죠? 딱 요거. 그대로. 괜찮죠?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대소비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쉽게도 써놓지는 않았는데, 자, 대소비교 뭐 어저께도 한번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공수2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 1번 A를 대소비교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실수 성질을 이용해서 대소비교하죠. 가장 무난한 방법이 이제 빼서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대소비교하는 거. 그죠?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보등식 전부 다 이걸로 증명합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걸로 정리를 해요. 자, 두 번째. 거듭 제곱근이나 아니면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듭 제곱 이용해서 이제 대소비교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3, 그다음에 루트 2 같은 경우도 6제곱해서 빼주죠. 그쵸? 너무 지겹겠지? 3제곱 빼기 2세제곱? 9 빼기 8이네. 양수네. 왼쪽이 더 크네. 세제곱근 3이 더 커요. 그쵸? 자, 많이들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눠서 대소비교 해주죠. 1보다 크면 A가 더 크고, 1보다 작으면 B가 더 크고. 그죠? 요거. 자, 근데 얘 말고 이제 그 대수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나온다 그랬죠. 실제 수능에서 위협과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얘가 90%, 9%, 1%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 나오는 것 중에서라는 거야. 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로 놓고 보면은 1%라고요. 1%. 그냥 죄다 얘예요. 죄다 얘. 그냥 다 4번이에요. 다 4번. 그게 2번부터 좀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자, 뭐예요? 그래프 가지고 대소비교하세요.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대소비교.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지금 저런 거죠? 그쵸? 증가와 감소를 이용해서
대서 비교 들어가는 내용. 그쵸? 여기에서 어저께 또 강조했었던 내용이 뭐예요? 아, 증가함수 이용해서 문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증가함수? 감소, 아니다. 음수였다가 양수 나오면, 그 사이에 실근이 있다. 그죠? X축과 만나는 애가 있다. 그죠? 아, 증가하니까. 그죠? 음에서 양으로 하면 그냥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하면은, 아, 당연히 그 사이에 영인값이 안 나올 리가 없겠지. 그죠? 자, 이거를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저 실근의 위치. 자, 그걸 공수원에서는 근해분리라고도 불러요. 그죠? 근해분리. 자, 그거를 미적분원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도 부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값 정리. 자, 근데 미적분원에서는 그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은 뭐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제해놓고 있어서 상관없죠. 그냥 실근의 위치. 그쵸? 결국에는 사이인값, 그죠? 사이인값, 뭐 실근의 위치 판단하는 용도에서 많이 써요. 엄청 써요. 엄청 씁니다. 진짜로. 엄청 씁니다. 요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불이 나게 마무리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울기 이용해서 대서 비교하는 거. 그죠? 기울기 이용해서 대서 비교하는 거. 아, 얘는 지금 2점과 2점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y는 뭐 x보다 얘가 더 크다. 그죠? 여기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니까 얘 기울기는 y는 x보다 더 크다. 1보다 크다. 막 이런 것들. 그죠? 기울기 이용해서 대서 비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대서 비교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아직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미적분 끝자라 정적분 활용 들어가지 않으면 얘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증가감소, 기울기, 그죠? 그 중에서도 기울기보다 이 사이인값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메인으로 많이 나와요. 기울기는 보통 이제 미적분 1에서 메인 파트로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저께 정리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이거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제 다른 도형과의 연관관계에 관련된 거를 사실 원래는 정리를 싹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왜 안 하고 문제를 풀어서 왜 도형 이 그래프가 어렵게 만들고 막 이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설명하잖아요. 정리가 안 돼요, 잘. 진짜로. 보통 이제 그 고2, 고3 친구들한테만 설명을 많이 하고요. 집은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일단 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카테고리만 좀 써놓고. 자, 근데 이거를 정리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지수함수가 이제 점과 만나는 위치 관계예요. 그 지수함수가 점과 만나는 위치 관계가 사실 오늘 테스트 문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그죠? 점과 만나는 거. 보통 내분점, 외분점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지수함수랑 점과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다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이건 내신에서도 딱 2번 정도의 문제만 나오지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프 문제는 무조건 고난이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또 존재를 할 텐데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관계. 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있어. x축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렇죠? 뭐 이거는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교점좌표. 그렇죠? 뭐 여기는 뭐 x가 무슨 뭐 3일 때 이 x제곱과 만나는 교점 어떻게 되냐? 뭐 상관은 그냥 8이죠. 그죠? 이런 거. 여기 y는 무슨 뭐 2x제곱인데 뭐 y는 무슨 뭐 5 이런 거 나왔다. 그럼 y는 5인데 뭐야? 이거 5? 로그 2, 5. 그죠? 뭐 없잖아요. 그죠? 이 지수랑 직선에 관련된 거. 자, 이 문제가 지금 뭐예요? 1번에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지금 x축과 평행한 직선만 쓰는 완전 기초 문제. 그죠? 완전 기초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건 x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 그죠? 둘 다 두 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연결된 그냥 단순 길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 축과 평행한 직선은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럼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이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중에서도 레벨 3급 문제들이 꽤 있기는 해요. 심지어 레벨 4급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축과 평행한 직선. 대신
지수함수가 딸랑 하나만 나오지 않고요. 지수함수가 두 개도 할 만한데? 아니, 복합적으로 나와요. 막 평이동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생긴 애들로 일부러 좀 만들어 놓습니다. 레벨 4급 되는 애들은. 자,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막 방심까지 할 거는 아닌데, 그렇게 막 기초 과정이 어렵진 않아요. 기준인 지수함수가, 아니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좀 어려워서 헷갈려 하는 것 뿐인 거지. 축과 평행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직선 하면은 우리가 축과 평행한 직선 말고도 또 있잖아요.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 기울기 있는 1차 함수와의 관계.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 문제를 테스트에다가 넣을까 하다가 설명도 안 했는데 내면은 좀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그냥 넣어놓고서는 그냥 다 틀리게 만들고 그냥 설명을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이거는 소개를 좀 할게요. 왜? 얘가 제일 중요하니까. 수능 대세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1차 함수랑 만나는 거. 그냥 미친 듯이 중요한 거예요. 내신 100%. 그냥 내신 100%. 거의 100%. 근데 왜 안 들어가 있냐?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넘어가 있긴 합니다. 로그함수 쪽에는 있어요. 지수함수 쪽에서는 지금 한 번에 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로그함수 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해석은 똑같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y는 무슨 뭐 2의 x제곱 같은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2의 x제곱 같은 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때 뭐라 그럴까? y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y절편은 몰라요. y절편은 몰라요. 그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때 얘가 길이가 루트 1이에요. 자, 여기 루트 2가 되게 하는 k값을 구하죠. 이런 문제 되게 당황스럽죠? 조금. 정말 심플한 기본 문제야. 정말 심플한 기본 문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테스트 같은 걸 보게 해가지고 좀 미안한데 저기 혹시 이거 한 1분만 고민 한번 해볼래요? 1분만? 조금만 고민 한번 해봐요. 그냥 대충 만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문제 꽤 깔끔하기는 합니다. 자, AB의 길이가 루트 2일 때 K는 얼마야? 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 1분도 안 돼서 푼 사람이 있네. 넣을 걸 그랬나?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정말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예요. 로그함수 쪽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요거에 관련된 것들을. 그쵸? 1차 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나왔다. 그럼 수능 끝날 때까지 기울기 무조건 미친 듯이 있어요. 왜? 수능이 그래 고등 과정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거의 기울기는 한 손가락 안에 꼽아요. 기울기는 그냥 2차 평면 해석의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 기울기. 이거는 2차 평면 고등 수학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학문이 있어요. 선형대 수학이라고. 그냥 기울기 이용하는 학문이 아예 독립적으로 존재할 정도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기울기는. 기울기가 1이네.
근데 거리가 루트 2네. 와, 1대1대 루트 2. 그쵸? x는 1차이, y도 1차이구나. 그렇죠? 요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천천히 한번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 맞아. 기울기가 1이잖아. 그렇죠? 기울기가 1이잖아. 당연히 요 길이가 똑같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렇죠?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1대1대 루트 2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x 변화가 1이에요. y 변화도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더하냐? 그죠? 기준이 일단 잡아야 되겠죠. 미지수 없이 우리가 이걸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A점을 갖다가 A, B라고 일단 잡아볼게요. 뭐 A, 2의 A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미지수 늘리는 게 별로 그렇게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수함수, 로그함수처럼 이런 초함수들은 미지수를 더 써놓고 그냥 연립하는 게 더 편해요. 괜히 막 A, 2의 A제곱하고 막 이래 버리는 게 오히려 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수를 써서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럼 미지수는 2개. 2개인가? 아니, 3개네. A, B, K. 그죠? A, B, K 3개. 그러면 식이 몇 개면 돼요? 3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 그쵸? 요 2개를 이용해서 좀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맞아. A점이잖아. A점이잖아. A점이면은 당연히 얘는 지수상에 존재하겠네. 그쵸? 왜? 지금 이 두 점은 지수함수랑 상관없이 뽑은 거니까 지수함수에 성립한다라는 그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B는 2의 A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만 들어가요? 아니, 직선도 성립하잖아요. 이것도 직선하고 상관없이 뽑은 점이에요. 그죠? 직선하고 상관없이 뽑은 거. 자, 그래서 얘는 B는 A 플러스 K. 그쵸? 이렇게도 일단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이 B점도 지수함수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그쵸? 그럼 얘는 B 플러스 1은 2의 A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상에 존재하니까 B 플러스 1은 A 플러스 1 플러스 K네. 그쵸? 와, 잠깐만. 그럼 뭐야? 식이 4개 나오는데? 식이 4개 나오는데? 얘는 뭐야?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쓴 거예요. 이거 2개 겹치는 겁니다. 2개 겹치는 거. 그쵸? 왜? 이미 이 둘 사이에 관계는 직선 이용해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굳이 따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이미 중복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식이 3개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세 문자 세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 만드는 거.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혼자 K 있잖아요. 둘이 연립해주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러면 얘는 A랑 B만 쓸 수 있구나. B 대신에 2의 A제곱? 아니면은 2의 A제곱을 B로 바꿔 써도 돼요. 그렇죠? 2B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편한 걸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 B 플러스 1은 2B. B는 1이구나. 그렇죠? B는 1이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뭐 요걸 갖다가 B 대신에 2의 A제곱 해가지고 2의 A제곱 플러스 1은 2의 A 플러스 1제곱. 그쵸?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어차피 이렇게 해도 얘는 어차피 2의 A제곱 2배잖아요. 그쵸? 그러면 2의 A제곱이 1. 그쵸?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넘기면 1은 2 곱하기 2의 A제곱 빼기 2의 A제곱. 그쵸? A는 빵이네. 그렇죠? A는 빵. A가 빵 맞아? B가 1이면. 맞네. 그죠? A는 빵. B는 1, A는 빵. 요거라는 거야. 와. 뭐야? 이거 지금 Y절편이었네? 얘 지금 0,1이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얘는 1,2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뭐 다 나왔네. 여기는 A는 빵, B는 1, K는 1이구나.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K 값이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딱 요런 정도가 이제 기초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점점 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은 얘 뒤에 또 있냐? 또 있죠. 1차 함수가 넘어가면 당연히 2차 함수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2차 함수랑 만나는 거? 근데 요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철 지났어요. 철이 지났어요. 10년 전에 대유행하다가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신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출제 가능성은 있지만 잘 안 나와요. 이게 어저께 한 마지막 문제예요. 어저께 한 마지막 문제. 지수함수랑 이차함수가 만나서 들어가는 거. 그죠? 당연히 교점좌표 못 구하죠? 못 구합니다. 그래서 들어갔었던 게 뭐예요? 이 위치 x2가 어디 있느냐? 대입해서 실근 위치 들어갔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1보다 크다 작다. 그죠? 기울기 관련된 거 하나. 그죠? 약간 좀 요런 문제. 요거 위주로 보통 대소 비교 문제로 많이 빠집니다. 대소 비교 문제로 많이 빠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옛날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약간 뭐라 그럴까? 그 21세기 이제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 나팔바지가 뭔지는 알고 있지. 바지가 나팔처럼 생긴 거. 약간 좀 그 느낌. 자,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원과 만나는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이건 약간 좀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초월함수랑 만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수함수끼리 만나는 거. 그죠? 요거는 괜찮죠? 요거는 단순 연립이에요. 다시 한번 지수끼리는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x제곱이 있어. 2x제곱 플러스 2가 있어. 그 다음에 4의 x제곱이 있어. 그쵸? 이렇게 돼 있다. 한 점에서 만나죠? 교점좌표 구하세요. 약간 요런 문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뭐 그냥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않나?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죠. 동일한 꼴이 반복되면 그냥 간단하게 치환해서 보자. 그럼 얘는 t제곱 t 플러스 2. 좌변으로 넘겨볼까?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1은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지금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그러면은 t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2. 근데 t는 2의 x제곱. 이게 마이너스 1이거나 2예요. 근데 지수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올 리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얘밖에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교점의 x좌표가 1,라고요. 1,4. 그렇죠? 1,4. 둘이 1,4에서 만난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초월함수예요. 초월함수는 당연히 다른 대수함수들과는 연립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연립이 안 돼요. 근데 지들끼리는 된다고요. 지들끼리는. 그래서 지들끼리는 됩니다. 지수함수끼리는 연산이 돼요. 대수적 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웃긴 건 뭐냐면은 로그함수랑 또 연산이 안 돼요. 똑같은 거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반대 해석이라서. 아무튼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무리함수를 역함수와의 교점 같은 거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역함수라는 스포를 해버렸군.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역함수의 교점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역함수 구한 다음에 둘이 연립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정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왜?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래서 y는 x로 들어가죠.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로그 함수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약간 좀 미지수로 냅두고 향후에 또 정리해야 되는 문제 중에 이제 삼각함수가 또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확장 단원에서 좀 더 들어갈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해야 지수함수 그래프 제대로 정리했구나. 약간 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거는 딱 어디까지? 점과의 관계. 축과 평행한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 대소 비교. 연립 조건. 요거 내겠어요. 괜찮아요? 이 중에 주류적인 거는 그나마 얘랑 얘 정도? 그죠? 그나마 주류적인 거.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 거 위주로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냥 심플한 거 위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자, 어저께 나간 게 이제 63번까지 나갔어요. 63번까지 나갔고, 이거는
결석자들은 월화수에 조금 나랑 스케줄 잡고 조금만 놀러 오도록 할게요. 결석자들은 영상은 한번 보고 오는 게 제일 좋고요. 영상은 보고 오는 게 좋습니다. 영상 어디 있어요? 유튜브에. 스카이 미래연 치면 나오죠. 링크를 보내주세요. 링크 보내줄게. 링크 들어가면 이제 당연히 좋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오늘 이거 끝납니다. 오늘 진짜 끝나야 돼요. 오늘. 자, 최대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69번 한 번만 볼게요. 69번. 얘는 뭐 따로 내용을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69번 문제 보면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지수함수가 y는 5의 x제곱이에요. 밑이 1보다 크네. 증가함수네. 그쵸?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5의 x제곱 5분의 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2,5의 제곱이니까 25.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중에서만 지금 찾아달라라는 거야. 이 중에서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막 꼭지점이 있고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증 아니면 감소밖에 없잖아요. 그냥 양 끝에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둘 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둘 중에 작은 게 최소. 그냥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가능한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맞아. 얘는 2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나오겠구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걔는 그래프 케이스 나눠보면서 정리를 좀 들어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쉽겠지만 70번부터 72번까지 간단하게 한 번만 풀어볼게요. 1번만 풀어볼게요. 1번만. 두고 왔어. 잠깐 보고 있을게. 이걸로 보면 되겠다. 똑같은데 이름 다 수학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림은 앞에다가 다 그려놨습니다. 물론 얘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답을 구해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프
만약에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응? 마이너스 상성이 점근선이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질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점근선 마이너스에, 그쵸? 마이너스 상수항이 점근선이에요. 자, 기준점 마이너스 1, 빵. 그쵸? 마이너스 1, 빵.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1이 점근선이죠. y는 1이 점근선. 점점 근접해에 가잖아요. 와, 점근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값을 계속 넣어보거나 계속 빼봐요. 어디로 갔는지. 그쵸? 그러면 점근선 바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는 밑이 1보다 크잖아. 증감수 아니야? x계수가 음수니까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이거 실제로 밑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밑이 2분의 1짜리. 늘 얘기하지만 밑은 x계수가 1일 때 밑이 진짜 밑이에요. 그죠? x계수가 1일 때 밑이.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짜리니까 감소 상태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딱 요만큼만. 요만큼만. 그쵸? 그래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1,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빵, 최대값은 5, 최소값은 2분의 4. 그죠? 이렇게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a px제곱 플러스 q 플러스 r꼴이라고 돼 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2x제곱이야. 2x제곱. 자, 근데 qx가 있어요. qx? gx가 있어요. 2x 플러스 3. 그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얘를 갖다가 f 서클 gx라고 한다면 fgx죠? 자, f에다가 g를 합성했으니까 2에다가 g를 합성한 거. 그렇죠? 자, 그럼 얘는 2에다가 2x 플러스 3제곱이야. 뭐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썼어? 그냥 지수함수 아니야? 평행이동한 거? 맞아요. 간단하지? 그죠? 근데 왜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는 1차를 합성한 거니까 사실 기존 지수함수랑 차이가 없는 거지 2차 합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합성 상태인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기본형 아니면 그냥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기본함수 아니면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왜 방금 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차피 양 끝에서 최대 최소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두 번 똑같이 fx가 지금 2x제곱인데 gx가 x제곱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2차 함수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서클 gx 그렇죠? fgx 그럼 얘는 지금 2의 gx제곱 2의 x제곱 플러스 4 이래버리면 이제 조금 난감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지? 갑자기 왜 지수가 2차지?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자,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헷갈리는데. 자, 합성함수는 공수2 때도 얘기했죠. 99% 이상의 문제풀이가 다 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합성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냥. 자, 척추파서 자다가도 합성하면 안 돼. 치환 나와야 돼요. 치환 나와야 돼. 진짜 99% 이상의 문제풀이가 다 치환으로 끝난다니까. 미적2까지예요. 미적2까지 계속. 미적2에서는 90%. 미적2에서는 90%. 왜냐면 합성함수는 사실상 안쪽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걔네는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 gx가, 예를 들어서 4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막 g가 뭐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f가 뭐 나오는지 봐서 그게 4인 거 찾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니지, 그냥 f가 4인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f가 4인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얘를 그냥 통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통으로 본다라는 게 걔 구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통째로 그냥 치환하겠다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통으로 본다라는 것과 치환한다라는 거는
그냥 같은 해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안 바꿔도 돼요. 통으로 볼 수 있으면. 괜찮죠? 자, 그러면 그럼 ft가 4? 그럼 f값이 4 나오게 하는 t를 구해주고 뭐 t가 만약에 3 나왔다. 그러면 그때 gx가 3 나오는 걸 찾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요 느낌. 간단 퀴즈. 간단 퀴즈. 하하하하. 자, fx 1과 3이에요. ffx가 0인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개수로 할게. 자, 몇 개일까요? 딱 이쁜 공수원. 하지만 합성함수니까 공수2구나. 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일단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복잡하게 정리하진 않을 거고, 딱 방금 얘기한 그 치환에 관련된 걸로만, 그쵸? 오케이. 그냥 가볍게, 그죠? 보자마자 가볍게 답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오케이.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답만 쓴 사람들도 꽤 있네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1렙이 직접 다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 함수 구할 필요 없어요. 저 2차 함수 구할 필요 없습니다. 2차 함수 구할 필요 없어요. 왜? 자, 이게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왜? 지금 이 2차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 2차 함수가 얼마인지 찾고 막 합성시켜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죠? 지금 얘는 그냥 이걸 t로 잡자. 그렇죠? 그러면은 ft가 빵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뭐 우리가 그 다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저기 그 축구 시합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학원에 있는 축구팀이 또 있어가지고 막 축구 대결을 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길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끼리 막 포지션 막 잡고 이러는 게 지금 그쪽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괜찮아요? 뭐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냐 못 이기냐 약간 좀 이게 문제가 먼저란 얘기예요. 괜찮죠? 넓게 보자. 뭐 물론 우리끼리 포지션 잡고 이러는 게 먼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과정의 차이지.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냐 지냐죠. 그죠? 이기냐 지냐. 얘 같은 경우도 안쪽 함수가 뭐가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은 뭐 물론 우리가 x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저기를 이기려면은 누가 공격수 할래? 약간 좀 이런 느낌. 그죠?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일단 이기는 작전부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는데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ft가 일단 빵 나오는 거 찾아야 되는데, 얘가 빵 나오게 하는 게 1과 3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t는 1 또는 3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t가 fx잖아요. 그렇죠? f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3이 되거나. 그렇죠? 그럼 fx가 1 되는 거면 알파, 베타.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fx가 3 되는 것도 어때요? 감마, 델타.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그럼 결국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그쵸? 그래서 여기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고민도 없이 나와야 됩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자, 그럼 혹시 이거 fx가 만약에 2차 함수라고 친다면 이 네근의 합은 그럼 얼마? 얘가 0 되게 하는 모든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얼마?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이거 뭐야? 그럼 10 다 구해야 되는 건가? 대칭축 2니까 둘 더하면 4. 이제 8.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식이 알 필요가 없다고요. fx가 무슨 식인지 우리가 중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합성을 해놨다라고 친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방정식이든 최대 최소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치환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야. 어떻게? 모르겠어. 나는 gx를 일단 치환할 거야. gx를 치환할 거야. gx를 치환할 거야. 자, 어떤 느낌이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지금 f 서클 g예요. 괜찮죠? 자, 결국에는 x 값에 따라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 이거 다이렉트로 가기가 좀 힘들다고요. 그쵸? 내가 몰라 좀 넓은 시냇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달려서 뛰어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요. 안 넘어가지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지면은 옆에 가서 돌덩이를 하나를 주워가지고 휙 던져서 징검다리 하나 만들어주면 가서 한번 밟고 다시 또 뛰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x에서 y로 가는 게 한 번에 가는 게 힘들다. t를 한번 거쳐서 가자. 자, 요게 지금 g 함수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ty 함수가 나오겠죠. 그게 f 함수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t로 잡았더니 2의 t제곱이네. 그렇죠? 2의 t제곱.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2의 최대 최소예요. 이 함수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이 함수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어차피 y 값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치환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깔끔할 거라는 거예요. 왜? f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렇죠? f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대학 과정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요거를 새끼 함수라고 불러요. 욕하는 건 아니고요. 새끼 함수. 이걸 새끼 함수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어미 함수라고 부릅니다. 어미 함수. 마미 펑션? 어미 함수. 자, 아무튼 그래서 얘가 메인이다 라는 뜻이야. 얘가 메인. 요건 어차피 보죠. 그럼 뭐야?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필요하죠. 왜? t 값의 범위는 g를 통해서밖에 못 구하잖아요. 지금 x의 범위를 준 상태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t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t 범위는 g를 통해서밖에는 못 뽑아냅니다. 그쵸?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아무 조건이 없으면 x는 실수 전범위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은 자, gx를 t로 잡았어요. t는 gx x제곱 플러스 r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ft가 되겠죠. 2의 t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아래로 볼록한 이체 함수, 그쵸? 와, 그죠. 얘 지금 x축이고요. 얘 지금 t축이에요. 그죠? t축. 자, 얘는 지금 4예요. x가 모든 실수에서 움직이지만 t는 4 이상밖에 안 나와요. t는 4 이상밖에 안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t는 4 이상밖에 안 나오니까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지수함수네. 맞죠? 지수함수. 자, 2의 t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t는 4 이상, 4 이상밖에 없구나. 얘밖에 없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4 집어넣었을 때 16. 최소값이 16이구나. 최대는 있어요? 없죠. 영원히 증가하니까. 최대는 없습니다. 최소만 16 나오고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한 상태에서의 어떤 최대 최소에 관련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이 왼쪽,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왼쪽 함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t는 뭐라고 부르냐? 치역이죠. x의 함수값이니까 t는 치역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여기 ty 함수 입장에서 t는 뭐라고 불러요? 정역이겠죠. 왜냐면 넣는 값이니까. 그렇죠? 넣는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때에 따라서 함수마다 t가 이름이 바뀌네. 그래서 얘를 변하는 범위, 역자가 범위 역자예요. 변하는 범위다. 그래서 변역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변역이라는 용어는 현재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에 관련된 걸로 합성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 얘니까 얘 하나만 먼저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은 한 문제, 저기 76번 한 번만 해볼게요. 76번.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자, 힌트를 조금 가볼게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합성함수인가? 굳이 합성함수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미치 a분의 3인 지수함수예요. 미치 a분의 3인. 그럼 뭐 지수함수는 당연히 미치 a보다 크냐 작냐 이걸로 봐줘야 되니까 a분의 3이 1보다 큰지 아니면 작은지 놓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a는 음수 못 나와요. 양수라고도 얘기했고 미치 음수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럼 a분의 3이 1보다 크다면 한마디로 a가 3보다 작다면 a가 3보다 작으면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면 1일 때가 최대겠군. 그렇죠? 근데 a분의 3이 1보다 작다면 a가 3보다 작다면 감소함수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최대 나오겠지. 그렇죠? 케이스 2개 나눠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양수 a 2개 나와요. 2개. 쬐끔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해가지고. 자, 여유되면은 계속 고민하거나 다른 문제를 풀거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헷갈리는 거 있을까? 컨디션 좀 괜찮아요? 헷갈리는 것 좀 있을까? 맞아. 이거 돼요. 왜냐면은 이게 증가니까 1보다 커야 되지.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돼요. 맞았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지? 그럼 3 곱하기 a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10인 거죠?
얘는 지금 이거 제곱만 한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a분의 3이 1보다 큰 경우, 그죠? a분의 3이 1보다 큰 경우.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뭐 증가함수로 나오겠네요. 그죠? 증가함수로 나오겠고,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죠.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은 a분의 9. 여기 지금 10인 상태죠. 그래서 a 값이 3분의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a가 1보다, a분의 3이 1보다 크다라는 거는 a가 지금 3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a분의 3이 1보다 작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현재 감소함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소함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최대는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9분의 a제곱. 그죠? 9분의 a제곱을 3배 쓰니까 3분의 a제곱. 여기 지금 10이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얘는 a제곱이 36, a는 6이에요. 그쵸? 그래서 둘 더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잠깐. a가, 4분의 3이지? 3분의 4가 아니고. 4분의 3.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분의 27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안 되겠다. 요 뒤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 안 자르고 최대 치수까지 끝나려고 했는데. 띠용.